오늘 영상만 내 거로 만들어도 당구 에버가 무조건 올라갈 거야. 구라 같다고? 속는 셈 치고 한번 봐봐. 에버 올라가는 영상 베스트 10. 자, 일단 키스가 날 수 있는 그 두께를 배제하고 지금 배치해서 포지션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시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옆돌리기 국민 포지션 시타 해보겠습니다. 일적구 좋은 위치로 가고 있고 포지션 성공. 자, 보셨죠? 지금 일적구를 이렇게 돌려서 이쪽 구역에 최종적으로 이쪽 구역에 갖다 놓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그러면 일족구의 라인이 지금과 같이 되겠죠. 빈 쿠션을 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쪽 구역으로 일족구가 오죠. 자,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이게 일족구의 라인인 거예요. 일족구가 이쪽으로 오는 라인 확인하셨죠? 그러면 그 라인을 갈 수 있는 두께는 한 3분의 1 두께, 3분의 1 두께를 쓰면 공이 단쿠션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 구역으로. 그리고 당점은 지금 투포인트 라인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9시 당점을 사용해 주시고, 이때 힘 배합, 아까 빈 쿠션으로 일적구의 움직임을 보셨죠? 빈 쿠션을 쳤을 때의 힘 배합을 공에다가 만약에 전달하게 되면 너무 약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얇은 두께를 치고 힘 배합이 약할 경우, 자 보세요. 자, 돌아서 저쪽까지 가야 되는데 일족구가 너무 안 구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빈 쿠션을 쳤을 때 힘 배합보다는 조금 강하게 쳐야 일적구가 우리가 원하는 라인대로 원하는 구역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쳐볼게요. 자, 이번에는 일적구가 좀 힘차게 구르죠. 수구도 적당한 힘으로 맞고 이렇게 포지션이 완성되는 겁니다. 저희가 일적구가 원하는 구역에 갔죠. 첫 번째 국민 포지션 방법 보셨죠? 일적구를 이렇게 돌려서 이 구역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자, 수구의 기울기가 만약에 공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이제 빗각 상태예요. 그러면 일적구를 돌리기도 어렵고 힘 전달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 포지션. 자, 두 번째 방법은 일적구를 이렇게 돌려서 이쪽 구역에 코너에 아예 박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돌려서 이쪽에 방수 좋게 갖다 놓고 목적구를 맞으면 지금 형태 보이시죠? 뒤돌려치기도 되고 옆돌려치기도 되는 포지션이 완성됐죠? 이거 한번 쳐볼까요? 이득점 한번 갈까요? 자, 뒤돌려치기로 이렇게 이득점에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 보셨죠? 일적구를 이쪽 구역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라인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힘 배합도 확인할 겸 라인을 한번 빗쿠션으로 쳐볼게요. 이런 형태로 이쪽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이 힘 배합을 잘 기억하시고 이 두 번째 포지션 방법, 이 라인에 갖다 놓는 이 방법은 어떤 때 사용해야 되냐? 공이 많이 빠져 있어서 많이 빗각일 때, 일적구를 딱 봐도 얇게 칠 때, 얇게 쳐야 되기 때문에 이쪽 구역까지는 갖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쪽 구역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께는 지금 4분의 1 정도 두께. 그리고 아까 빈 쿠션 쳤을 때 힘 배합 기억하죠? 그 힘 배합보다는 조금 세게. 당점은 아까와 동일하게 9시. 두께만 4분의 1. 힘 배합은 빈 쿠션 쳤을 때 힘 배합보다 조금 세게. 그러면 자, 빈 쿠션 쳤을 때 힘 배합처럼 움직이죠. 그리고 이쪽 구역에 갖다 놓고 목적구를 맞으면 또 뒤돌려치기 형태나 옆돌리기 형태의 배치가 포지션이 완성되는 겁니다. 1팁, 2팁, 3팁, 4팁에 따라서 내공이 얼만큼 이동하는지 본인의 회전량을 한번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공을 이렇게 두 번째 칸에 일자로 딱 배치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왼쪽 회전으로 1팁, 2팁, 3팁, 4팁을 한 번씩 쳐보는 겁니다. 한 번씩만 쳐보지 말고 여러 번 쳐서 일정하게 도달하는 자신의 회전량을
꼭 찾아야 돼요. 제 기준의 원팁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희 원팁은 한 7에서 한 8포인트 정도 내려와요. 자, 이번엔 투팁을 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번에는 한 14포인트, 15포인트 정도 이동했어요. 이번엔 3팁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코너 근처로 가는데 코너 돌지는 않을 거예요. 자, 한 18 정도 갔죠. 뭐 코너를 도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일정하게 돈다면 그분은 3팁 회전이 그게 기준인 겁니다. 이번에는 한 19 정도 왔어요. 자, 이번에 가장 회전을 많이 줄 수 있는 4팁 당점 한번 쳐볼게요. 자, 코너가 돌아서 거의 반 포인트 가량까지도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더블 쿠션 공략 요령을 가르쳐 드릴 건데, 일단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지금 일적구와 내공의 기울기는 두 칸입니다. 두 칸에서 무회전을 주고 치면 일자로 움직이는 게 기준이에요. 이때 두께는 일적구가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쿠션으로, 자, 12시 무회전을 주고 일적구가 단쿠션으로 평행하게 가는 두께를 잡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일자 형태로 내공이 이동합니다. 자, 이제부터 기울기가 한 칸씩 늘어날 때마다 반대편에 이제 반 칸씩 더 내려가는 겁니다. 3칸일 때는 반 칸 내려가게 되고, 4칸일 때는 한 칸이 내려가게 되고, 5칸일 때는 한 칸 반이 내려가게 되고, 6칸일 때는 코너 쪽을 향해 가겠죠. 자, 기울기가 한 칸 늘어서 지금 3칸이에요. 자, 이렇게 반 칸 정도 내려가죠. 자, 두 가지 연습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볼게요. 자, 기울기 2칸일 때는 무회전일 때 제자리로 일자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회전량을 주면 제 기준에는 1팁이면 한 7에서 8포인트 이동했죠. 2팁이면 한 14에서 15 정도 이동했어요. 지금 14에서 15 정도 이동하면 득점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2칸일 때 지금 2팁 회전을 주면 이게 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 칸 반 이동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지금 이적구를 이번에는 원포인트 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이제 코너 앞쪽으로 와야 맞는 상황입니다. 먼저 기울기 체크가 먼저겠죠? 기울기를 딱 체크했을 때 2칸이에요. 그럼 무회전이 일자로 오는 게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회전량을 찾는 거죠. 저희 회전량은 3팁이면 코너 앞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3팁 회전을 주고 쳤을 때 득점이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 회전량이 많거나 너무 얇으면 코너가 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비겁하게 3팁보다 약간 올려서 쳐볼게요.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배치를 바꿔봤는데 이제 설계가 쉽죠?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기울기 체크. 자, 이번에는 4칸 기울기입니다. 4칸 기울기일 때 무회전이면 한 칸이 내려오죠. 여기가 오면 지금 공이 빠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원팁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럼 거의 한 7포인트 정도 이동한다고 보면 또 이번에는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요 중간 여기로 오면 되기 때문에 한 반팁, 한 느낌팁 정도만 주면 되겠죠. 그러면 반팁에 느낌팁을 주고 이제 자신감을 갖고 편안하게 치면 돼요.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일단 일적구는 자, 코너에서 절반 지점 4포인트를 향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요. 이 안쪽에 위치해 있을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일적구가 단쿠션에 많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장쿠션에 많이 붙어 있거나 하는 경우를 빼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위치했을 때 사용하시면 기준에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내공은 일적구와 거의 일자 상태일 때 쓰이는데 지금 공의 왼쪽 면을 맞추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자가 아닌 공 한 개나 반 개 정도 왼쪽에 있을 때가 이렇게 일자 형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됐을 때 어떤 숫자를 가지고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절반의 두께는 절반의 두께고 회전량 조절로 보내는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기준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절반의 두께에 무회전으로 평범하게 굴려쳤을 때는 단쿠션 원포인트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 부근으로 도착해요. 그리고 원팁을 추가하면 코너 부근, 그리고 투팁을 추가하면 장쿠션 원포인트 부근으로 도착하고 3팁을 추가하면
장쿠션 두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도착합니다. 이게 오늘의 기준인 거예요. 자, 이 기준들은 공을 먼저 쳐서 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께랑 회전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뭐 날선이나 입사로 들어온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의 포인트 근처로 온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 두께를 재는 게 입문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내 큐선이 연장이 일적구의 공 끝을 바라보면 그게 절반 두께를 향하는 거예요. 자, 배치를 놓고 한번 쳐볼게요. 지금 이적구가 여기 원포인트 근처로 오면 길게 맞기 확률 좋게 서 있죠. 그러면 절반에 무회전을 치면 되겠죠. 절반에 무회전을 치면 원포인트 부근으로 도착해서 이렇게 확률 좋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포지션. 자, 오늘의 배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길게는 확률이 별로 없죠. 지금 원포인트 부근으로 짧게 도착한다면 리버스 핸드로 확률 좋게 득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투팁 회전을 주고 절반 두께를 맞춰볼게요. 그러면 득점에 성공. 자, 이번에는 장쿠션 2포인트 정도 향해 근처에 온다면 리버스 핸드로 확률 좋게 득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연습한 기준으로 보면 3팁 회전의 절반 두께가 되겠죠. 이렇게 친다면 득점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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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키스가 엄청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조건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일적구가 테이블에 여기 초구 점 있죠. 한 포인트 반. 이쪽 안쪽에 있을 때 일단 키스가 많이 나요. 그리고 내공은 일적구와 이렇게 약간 빗각인 상태. 일자각이나 억각인 상태가 아닌 이렇게 빗각인 상태에 키스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적구와 내공 간의 거리도 중요해요. 거리가 가까우면 절반의 두께를 친다 해도 자연스러운 분리각으로 일적구는 많이 구르지 않고 키스 문제도 해결되고 득점이 용이하죠. 그래서 일적구와 내공 간의 거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가 있을 때 공을 타격으로 튕겨내고 쳐야 하는 상황, 이 상황에 키스가 많이 나는 겁니다. 자, 일적구를 편안한 두께로 쳤을 때 일적구가 어떤 경로로 가면 이적구로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적구가 코너 쪽으로 분리된다면 자, 어떤 라인으로 올까요? 자, 이렇게 목적구를 향하는 이쪽 라인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키스가 발생되는 거예요. 아까보다는 두께가 조금 얇게 맞아서 원포인트 쪽으로 분리된다면 그래도 코너 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오냐 이쪽으로 오냐 이런 차이인 것 뿐인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코너에서 한 이 범위, 원포인트 반, 이 범위 안으로 일적구가 온다면 거의 다 코너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일적구의 라인을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편안하게 절반 정도의 두께, 분리를 위해서 약간의 타격감을 주겠죠. 이렇게 주면 코너 쪽으로 이렇게 오게 돼요. 다행히 키스가, 여기서도 또 키스가 있네요. 자, 배치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조건처럼 일적구가
한 포인트 반 안에 있고 일적구와 내공의 각도가 지금 약간 기울기가 빗각인 상태예요. 그리고 뒤돌려치기를 좀 두툼한 두께로 지금 분리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키스 확률이, 코너로 오는 키스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친다면 여지없이 코너 쪽으로 오죠. 자, 지금까지 일적구가 세워치기 형태로 이적구를 때리는 키스 여러 가지 형태들 잘 보셨죠?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일적구가 앞돌리기 형태로 이적구를 때리는 모양들도 있습니다. 자, 이 키스가 발생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적구가 이번에는 여기 한 포인트 반 안쪽에 있을 때, 그리고 이번에는 일적구와 내공이 빗각이 아닌 억각에 있을 때, 그러면 두툼하게 치면 일단 단쿠션 형태로 앞돌리기 형태로 일단 도는 거죠. 하지만 매우 두꺼운 두께로 이렇게 길게 앞돌기 형태로 보내면 키스 확률이 없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일적구가 이동한다면 거의 다 코너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형태에서 저희가 오른쪽 회전을 주고 치죠. 그럼 일적구는 반대 회전인 역회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껍게 빠르게 치기 때문에 일적구의 속도 또한 빨라요. 그러면 코너를 가도 지금 이쪽 코너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코너 쪽으로 한번 쳐볼게요. 살짝 역회전이 걸리죠. 자, 이렇게 코너 쪽으로 오죠. 그러면 한 반 포인트 정도 한번 쳐볼게요. 약간의 역회전의 빠른 속도. 자, 이렇게 코너 쪽으로 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원 포인트를 향해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포쿠션으로 키스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런 형태가 오면 코너 쪽으로 오면 되겠구나. 그러면 좀 두꺼운 두께로 장쿠션으로 크게 돌려서 쳐야지 하면서 치는데 엇각인 상태니까 안으로 파고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원포인트 쪽으로 갔죠. 그럼 이렇게 키스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배치가 떴을 때 일적구를 두툼하게 이렇게 크게 돌려서 코너 쪽으로 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치다가 조금 두꺼운 두께를 겨냥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코너 쪽으로 가버린다면 이적구를 때리는 키스가 이렇게 발생돼서 득점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적구의 위치가 오늘의 지금 키스가 많이 나는 구역에 있죠. 한 칸 반 이내에 있고 일적구와 내공의 기울기도 엇각인 상황이에요. 보통 이런 배치가 뜬다면 내공을 많이 끌어서 코너 쪽으로 오게끔 쳐야 되겠구나. 좀 두꺼운 두께로 끌어서 코너로 보내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일적구가 저렇게 코너 쪽으로 가버려서 이렇게 키스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끌어서 회전력을 이용해서 짧게 공략을 하는데 회전력이 2쿠션, 3쿠션에 많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지금처럼 끌어서 회전력을 이용해서 공략하는 방법도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득점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적구를 두껍게 컨트롤해야 되고 분리를 끌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도 어렵고 각도 형성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공략 기준을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일적구가 코너에서 한 4칸 정도 떨어져 있어요. 중앙에서 코너로 가는 기준입니다. 물론 제 기준이지만 여러분도 연습해 보시면 비슷한 형태로 다닐 거예요. 자, 첫 번째 두께는 절반에서 조금 두꺼운 두께, 절반이나 조금 절반보다 두꺼운 두께인데 일적구가 이렇게 이쪽으로 키스가 빠지는 두께. 그거보다 얇으면 지금 목적구를 향해 갈 수가 있죠. 너무 두꺼우면 공을 컨트롤하는 제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당점. 당점이 중요한데 중단, 상단도 아니고 하단도 아닌 중단에서 가는 쪽으로 역회전이 먹지 않도록 살짝의 느낌 틈을 줍니다. 당점이 중요해요. 맞고 분리돼서 각도 형성을 이루기 위한 것은 당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스트로크. 스트로크는 천천히 롱팔로우가 들어가면 쿠션 쪽으로 너무 분리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빠른 분리에 의해서 밀리지도 않고 끌리지도 않게 짧게 끊어치는, 자, 탁 이렇게 잡아주는 스트로크로. 임팩량도 중요합니다.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지 않게. 하지만 본인이 연습을 해서 코너 쪽으로 갈 수 있는 임팩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짧게 이렇게 끊어치는 느낌. 코너로 갈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임팩량. 그리고 스트로크는 짧게 끊어치기. 이렇게 치면 코너 쪽으로 가서 득점이 이루어집니다.
자, 배치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뒤돌려치기 짧게 공략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했죠. 자, 이적구가 지금 콘으로 가면 연장 라인에 서 있네요. 다른 초이스도 눈에 안 보이고, 그러면 콘으로 가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콘으로 가면 쉽게 득점이 됩니다. 자, 배치를 조금 바꿔볼게요. 일적구가 지금 4칸 기준에 있었죠. 4칸 기준에 콘으로 가는 공략 기준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자, 근데 일적구가 한 칸 내려와서 3칸 기준에 있습니다. 목적구도 한번 바꿔볼게요. 목적구는 아까 코너 쪽으로 오면 맞는 위치였는데, 자, 한 칸 위치로 와야 맞는 기준으로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 4칸 기준에서 콘으로 가는 공략 기준을 가지고 그 사의 숫자를 기억하고 3칸으로 일적구가 옮겨온다면 저기서 한 칸. 같은 공략법으로 하면 3 더하기 1 해서 4칸이 간다는 얘기예요. 재밌죠? 중단에 느낌 회전만 주고, 자, 스트로크 짧게 끊어치는 스트로크에 임팩량 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치면 한 칸 위치로 가서 득점에 이렇게 성공합니다. 자, 아까 사의 기준을 가지고 치는 방법 설명해 드렸죠. 이제 조금 다른 방법을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일적구와 내공은 아까 4칸 처음 배치 위치 그대로 있고, 목적구가 이적구가 지금 코너 쪽이 아니라 한 칸 위로 올라왔어요. 그럼 뭔가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코너로 가는 기준을 가지고 회전 당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상단력을 이용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중단 느낌 팁에서 회전력을 한 팁 추가해서 길게 보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같은 팁에서 상단 쪽으로 한 팁을 올려서 밀림을 이용해서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이 지금 일자각이고 밀림이 자연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단을 이용해서 치는 걸 더 선호합니다. 중단에서 중상단을 이용해서 밀림을 이용해서 쳐볼게요. 그게 막상 연습해 보시면 훨씬 쉬워요. 자, 이렇게 중단 느낌 팁에서 팁을 상단 쪽으로 하나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 한 칸이 올라갑니다. 자, 배치를 좀 더 어렵게 바꿔봤습니다. 이번에는 일적구가 3칸 정도의 위치에 있고 지금 분리가 돼서 코너 쪽으로 들어가면 맞는 형태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4칸 기준에서 중단 당점이랑 임팩트, 스트로크를 연습을 많이 했죠. 그 기준을 가지고 당점만 바꾸는 거예요. 중단에서 하단 쪽으로 한 팁 정도 내리면 아까 4칸 기준에서 이제 3칸 기준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까 중단 4칸 기준의 당점에서 밑으로 한 칸 내리는 거예요. 치면 이렇게 코너로 가서 득점이 이루어집니다. 신기하죠? 마지막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4칸 기준에서 코너로 가는 기준 당점을 잡고 임팩트과 스트로크 이런 연습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적구를 분리해서 코너 쪽으로 간다면 이렇게 연장 라인에 이적구가 서 있는 거예요. 중단 당점의 절반에서 약간 두꺼운 두께 잡아놓고 짧게 끊어치는 스트로크. 이렇게 코너 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연장 라인에 손쉽게 득점이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준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기울기로 판단해서 공을 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자, 오늘 당점은 3팁입니다. 3팁 기준으로 15포인트만 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퓨즐 시스템의 기본인 거예요. 자, 단쿠션 15포인트만 치면 3팁을 줬을 때 본인이 쳤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퓨즐 시스템 3팁 기준인 거예요. 15포인트를 3팁을 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쳤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죠. 자, 이제 한 반 포인트 이동해서 다시 또 15포인트를 쳐볼게요. 자, 신기하게 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엔 가운데 두 번째 포인트에서 15포인트를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오죠. 자, 이번엔 반 포인트 더 와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 반 포인트 더 와서 이번에 좀 약간 엇각이에요. 그래도 제자리로 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15포인트를 치는 거예요. 자, 또 제자리로 옵니다. 신기합니다. 자, 오늘의 배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공을 쳐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공 옆에서 15포인트를 그어요. 그러면 여기로 도착하는 거죠. 지금은 이 원포인트 근처에 도착하면 맞는 거기 때문에
공을 맞춰서 3팁을 주고 친다면 제자리로 돌아와서 맞는다는 결론이죠. 볼포스트로 치면은 뱅크샷을 칠 때보다 조금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공 크기도 있고 확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근처로 가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3쿠션에서 4쿠션으로 향하는 연장선이 흔히들 우리가 아는 연장의 기준선들, 자, 코너일 때는 저기 네 번째 포인트 이렇게 선들이 있죠. 이런 연장선에서 우리는 짱골라는 길게 와서 이렇게 세워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반 포인트 가량은 요런 부분 정도씩 길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15포인트를 향해 간다면 득점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간단하죠? 이적구를 한 2포인트 정도 올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도착해야 될 부분은 대략 이 중앙 언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응용을 하냐? 일단은 15포인트를 공 옆으로 그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라인이 되겠죠. 그럼 여기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도착해야 될 부분은 지금 단쿠션에서 한 칸 정도 더 길게 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단쿠션으로 반 칸을 더 분리해서 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포인트가 아닌 20포인트를 향해 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 칸에 반 칸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지금 한 칸이 더 길게 오죠. 자, 이런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 옆으로 15포인트를 그어서 도착하는 지점을 미리 예상해야 되죠. 자, 딱 그으면 지금 두 번째 포인트를 향해 들어오네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득점을 하려면 원포인트 쪽으로 좀 짧게 와야 되는, 한 칸 정도 짧게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5포인트가 아닌 반 칸을 덜 분리시켜서 지금 10포인트를 향해 가면 돼요. 그러면 일적구를 맞춰서 10포인트를 향해 가도록 치면 득점이 되겠죠. 이렇게 한 칸 더 짧게 오죠. 그래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번엔 이적구를 더 길게 한번 놔봤어요. 자, 일단은 공 옆으로 15포인트를 딱 그어서 도착하는 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쪽 원포인트 정도로 돌아와요. 하지만 지금 한 두 칸 정도는 더 길게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오면 여기서 좀 더 길게 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두 칸이 더 길게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5포인트에서 한 칸을 더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15가 아닌 저기 25, 두 칸 반 정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3팁을 주고 거기로 한번 분리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리시키면 자, 여기 도착하고 득점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성공. 자, 오늘 배치의 풀이법, 횡단샷의 풀이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적구와 내공의 기울기가 지금 대략 3칸 정도, 3칸 정도 기울기일 때 12시 무회전. 두께는 일적구가 이렇게 단축으로 이렇게 일자로 올 수 있는 두께, 지금 두께는 한 절반 정도 되겠죠. 절반에서 조금 얇게,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두께 설정을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스트로크. 12시 무회전을 주고 강하게 밀어쳐서 상단의 효과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그 상단의 효과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이 되느냐. 이것은 Q스피드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밀어치기와 Q스피드를 꼭 생각하셔서 스트로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Q스피드를 이용해서 일적구를 마치고 장쿠션을 맞고 이 장쿠션에 도달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회전력이 있지만 커브가 너무 많이 그려지지 않는 좀 빠른 Q스피드로 여기 도달해서 상단의 회전력이 살짝 남았을 때 그 회전력을 이용해서 살짝 내려가고 그다음에 직선 형태로 확률 좋게 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Q스피드를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Q스피드를 찾으셔야 돼요. 자, Q스피드 제일 중요한 거. 상단력이 어디쯤에서 발휘될 것인가. 자,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울기가 좁아지거나 뭐 커지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치시나요? 뭐 기울기에 따라서 당점을 적립해서 치시는 분들 많이들 계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 이 설명드릴 내용을 이해한다면 굳이 기울기 칸수를 확인하지 않아도 엎드렸을 때 일족구를 보는 큐선만 확인하면 당점이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배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횡단을 치면 지금의 큐선의 방향은 지금 이런 방향이죠. 이렇게 저희가 치고 있죠. 그럼 공은 어떻게 구를까요? 어떤 회전력이 먹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쳤기 때문에 이런 회전이 먹습니다. 알맞는 큐스피드로 치게 된다면 자, 이렇게 굴러오겠죠. 탁 맞고 빠른 스피드로 가지만 우리가 친 방향이 이 방향으로 빠르게 쳤기 때문에 밀어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회전력이 여기에 도달해서 이렇게 남아서 내려가는 원리예요. 자, 이제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좁아졌어요. 여기서 여기가 12시 무회전 기준이었죠. 이렇게 좁아졌어요. 그러면 보통 뭐 칸수를 계산해서 본인이 적립한 뭐 어디 당점을 딱 주고 치겠지만 구름과 회전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은 아까 세 칸 기울기일 때는 공이 이렇게 굴렀죠. 이렇게 굴러서 저기서 이렇게 내려왔죠. 자, 기울기가 이렇게 좁아지면 똑같이 무회전을 준다면 이제는 이런 방향이 되겠죠. 아까는 이런 방향이니까 무회전을 주면 내려가려는 공의 회전과 구름 방향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런 구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당점이 무회전이 아니라 원팁 정도 들어가서 치면 공이 이렇게 굴러오겠죠. 이렇게 굴러와서 맞고 나면 아까 저기서 무회전을 쳤을 때와 똑같이 회전과 구름이 여기서 발생되면서 똑같은 구름으로 득점이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좁아졌을 때 회전을 주는 거는 원쿠션에 맞고 회전으로 입사각을 형성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그 똑같은 구름으로 공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무회전일 때 이렇게 출발했죠? 그럼 기울기가 좁아지면 회전 당점을 약간 이용해서 같은 구름을 만들어서 일족구를 맞추면 동일한 형태로 다닌다는 게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원팁 정도 주면 지금 기울기에서는 같은 구름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친다면 동일한 형태의 득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배치도 한번 볼까요? 지금 기울기가 지금 더 좁아졌어요. 자, 무슨 칸수 이런 거 생각 안 할게요. 구름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자, 여기서 무회전할 때 이런 구름이었죠. 여기서 원팁을 만들어서 또 같이 이런 구름을 출발시켜줬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이런 구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원팁이었으니까 여기서 한 반팁 정도 제가 회전을 더 쓸게요. 이 회전은 여기서 회전 먹고 내려오는 입사각을 만들어주는다는 개념을 갖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구름을 시작부터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께는 더 빼줘야 되겠죠. 기울기가 좁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면 동일한 구름을 가지고 득점에 쌍공. 자, 먼저 숫자를 좀 부여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3, 그리고 여기는 0입니다. 여기도 칸수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반 칸씩 줄어드는 거예요. 3, 2.5, 2, 1.5, 1, 0.5, 이제 0이 되는 거죠. 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자, 이 도착하는 칸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었으니까 여기 3칸에 도달하는 지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2칸이면 2칸에 도달하는 거고, 여기가 1칸이면 한 칸에 도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3칸의 위치에 갔을 때 3칸에 도달하는, 그리고 2칸의 지점에 갔을 때 2칸에 도달하는 이런 내용에서 지금 조건은 있습니다. 조건이 아주 쉬워요. 일단 두께는 절반. 우리 절반의 두께는 제일 쉽죠. 흔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두께가 절반이고, 그리고 회전은 옆단 3팁. 3팁의 절반 두께를 부드럽게 쳐줘서 내공 분리를 45도로 시켜서 여기 날선에 이렇게 딱 맞게 되면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치에서 절반의 두께, 옆단 3팁에 45도 분리를 이루어내고 요 3칸의 지점에 날선에 도착한다면 도착 지점이 3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쉽죠? 그러면 아주 쉬운 두께인 절반 두께를 겨냥하고 아주 쉬운 당점인 옆단 3팁을 주고 가볍게 치면 분리는 자동으로 45도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3칸 위치로 도달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왜 좋으냐 하면 쉬운 두께, 절반이죠.
그리고 쉬운 당점, 그렇게 해서 용이하게 45도로 분리했을 때 도착하는 점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적구의 위치가 바뀐다면 짧아지거나 길어질 때 그 기준점을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점입니다. 자, 그 응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적구가 한 반 칸 정도 내려왔어요. 아까는 3칸에 도착해야 되는데 지금 2칸 반에 도착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지금 절반 두께의 3팁에 자, 이 3칸 지점에 보내면 3칸으로 오죠. 하지만 반 칸이 짧게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3팁이 아니라 2팁만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절반의 두께, 그리고 45도 분리, 하지만 당점만 2팁.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적구가 이렇게 2칸 지점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준 칸수에서 반칸 해서 한 칸이 내려왔기 때문에 3팁에서 1팁으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적구가 또 반칸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무회전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리면 짧아지는 경우 반칸에 팁 하나씩만 줄이면 됩니다. 두께랑 분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이 또 더 길게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반칸 정도 더 길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45도의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기준을 갖고 치면 3칸에 오죠. 반칸이 더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바꿔야 되겠죠. 회전을 더 어떻게 할 수는 이제는 없어요. 그럼 분리각을 반칸을 더 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칸이 늘어서 이제 한 칸을 더 길게 와야 된다. 그러면 아까 여기였죠. 그러면 코너까지 그냥 시원하게 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성공! 성공! 굿샷! 성공!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울기 두 칸입니다. 이 기울기 두 칸을 먼저 기억하세요. 그럼 기울기 두 칸을 어떻게 찾냐?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기울기 두 칸의 기준선을 그냥 그려볼게요. 지금 코너 단축의 점과 저기 단쿠션 2포인트를 이으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기울기가 두 칸이 되겠죠. 그리고 한 칸이 이동했을 때는 저쪽 1포인트로 이동하면 이렇게 또 삼각형이 기울기가 두 칸이 되죠. 그리고 가운데로 왔을 때는 코너 단쿠션 코너점을 이으면 또 기울기 두 칸이 됩니다. 기울기 두 칸 기준선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기울기 두 칸을 의미하는 이 기준선들은 뭐냐? 단쿠션을 쳐서 단 형태로 코너로 가는 기준선들이에요.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코너 근처로는 무조건 가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기울기 두 칸의 이 기준선들을 먼저 외우셔야 돼요. 자, 이때 회전은 무회전이고, 자, 기준선들을 빈 쿠션으로 쳐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단쿠션의 코너점에서 2포인트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치면, 자, 코너를 돌아서 다시 반대쪽 코너 근처로 갑니다. 자, 확률이 엄청 좋죠. 자, 이제 한 칸이 옮겨왔어요. 두 칸 기울기가 1포인트로 바뀌겠죠. 그러면 또 코너 쪽으로 확률 좋게 내려갑니다. 자, 마지막 단쿠션 2포인트에서 코너를 잇는 기준선이 있겠죠. 자, 코너를 치기 때문에 좀 예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치면 코너 근처로 확률 좋게는 갑니다. 이거 빠질 수도 있겠다. 오. 자, 지금 기울기 두 칸일 때의 기준선들을 확인하셨죠? 거의 다 코너로 확률 좋게 가죠. 하지만 일적구랑 내공이 약간 기울기가 너무 좁아서 분리를 못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기울기 한 칸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무회전일 때 두 칸 기울기를 가면 코너로 갔죠. 근데 한 칸 기울기를 보낸다면 원팁을 추가해서 보내면 비슷한 형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회전의 두 칸 기울기, 그리고 한 칸 기울기일 때는 원팁 추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빈 쿠션으로 원팁을 주고 치는 라인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검증 차원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무회전일 때는 두 칸 기울기죠. 하지만 원팁을 추가하면 이렇게 한 칸 기울기로 바뀝니다. 지금 단쿠션 두 칸에서 반대편 원쿠션을 향해서 치면 이렇게 한 칸 기울기가 되겠죠. 그리고 한 칸에 옮겨오면 저기 단쿠션 두 칸 기준선이 또 나오겠죠. 한 칸 기울기죠. 그럼 마지막 코너 점에서는 단쿠션 1포인트가 되겠죠. 오른쪽 1포인트. 이런 기준선 3개가 나오겠죠. 자, 첫 번째 선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너로 확률 좋게 가죠. 성공. 자, 두 번째 선도 확인해 볼게요. 자, 원팁이라는 회전을 잘 줄 줄 알아야 돼요. 자, 코너 쪽으로 확률 좋게 가죠. 자, 세 번째 기준선입니다. 자, 원팁 회전을 줘서 쳤지만 코너에 안 돌죠.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단쿠션 코너점에서 첫 번째 점을 쳤지만 원팁이라는 회전력으로는 이쪽 장쿠션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투팁 회전을 줘야 장쿠션을 맞고 돈다는 얘기인데, 돌면 코너로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기준선을 바꿔줘야 돼요. 기준선 2를 마치되 반칸을 우리가 이동을 하고, 여길 치는 게 원팁으로 여길 치는 게 아니라 반칸만 이동하고 기울기를 좀 만들어준 상태에서 반팁만 추가해서, 그러면 무회전 기준선에서 반팁을 추가하고 반칸을 이동해서 2를 맞추는 방법으로 치셔야지 맞는 거예요. 결론은 코너일 때는 기울기 한 칸에 원팁을 줄 게 아니라 기울기 1.5에 반팁을 추가해서 코너를 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너를 돌려야, 지금 그래도 기울기가 좀 크게 왔기 때문에 저 위쪽으로 도달하죠. 이제 기준선들도 알고 우리 기울기를 찾으면 쉽게 공략이 가능하겠죠. 먼저 내공에서 기울기 한 두 칸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기울기 두 칸 기준선에 공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 단쿠션 1포인트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나가면 코너 쪽으로 확률 좋게 간다는 얘기죠. 두께는 한 3분의 1 정도 두께만 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정확하게 갔죠? 그러면 코너 쪽으로 확률 좋게 날아갑니다. 확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확하게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치가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 바꿔놨어요. 먼저 두 칸 기울기를 찾을게요. 이런 기준선이 있고, 자, 이런 기준선이 있죠. 그 중간에 일적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평행이동으로 찾으면 이런 라인이 되겠네요. 하지만 지금 일적구를 맞춰서 이 라인으로 보내기가 두께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팁을 이용하면 한 칸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기준선이 나오죠. 일적구가 이 기준선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단 쿠션 투포인트를 향해서 원팁 회전으로 보내면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리가 용이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지금은 원팁을 회전을 주고 단 쿠션 투포인트로 가는 게 분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팁을 회전을 주고 단 쿠션 투포인트를 보냈더니 코너 쪽으로 확률 좋게 가고 있어요. 득점에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무회전일 때는 두 칸 기울기죠. 코너로 무회전으로 날아가면 가능하는데 코너로 가면 속도나 약간의 회전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팁으로 한 칸 기울기로 가는 방법으로 치겠습니다. 그럼 한 칸 기울기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공 옆으로 선을 그었을 때 저쪽 반 포인트랑 이쪽 한 칸 반 포인트가 이어지는 이 선을 이용하면 이렇게 한 칸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쪽 반 포인트 정도의 원팁 회전을 주고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자, 보냈어요. 그러면 득점에 확률 좋게 가고 있습니다. 오, 성공! 자, 두 가지 방법의 포지션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일적구가 단 형태로 이쪽 구역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일적구가 어떻게 움직이냐? 자, 원포인트 쪽으로 날아가면 자연스럽게 이쪽, 그리 멀지 않은 이쪽 구역에 일적구를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럼 빅쿠션으로 일적구의 움직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형태로 일적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쓰죠? 자, 이 힘 배합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 힘 배합보다는 조금 세게, 공을 맞춰 칠 때는 조금 세게 쳐야 공과 공이 부딪히면서 속도가 빈 쿠션 날아가는 속도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이쪽 구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시타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두께는 원포인트로 가는 50%에서 60%. 절반보다 얇아지면 안 되고 절반보다 약간 두꺼워지는 건 괜찮고, 그리고 당점은 공이 기울기가 일자기 때문에 원팁 정도 자연스럽게 밀려 내려갈 수 있도록 12시 반. 힘 배합에 더 집중해야 돼요. 아까 빈 쿠션 칠 때 힘 배합을 기억하고 그거보다는 좀 세게. 그러면 득점 성공. 그리고 일적구도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에 잘 갖다 놨어요. 쉬운 포지션이 생겼죠. 자,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 단쿠션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에 일적구를 포지션 시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포인트를 향해 가면 이렇게 만나는 키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투포인트보다 위쪽으로, 그럼 이런 형태를 갖추겠죠, 일적구가. 또 빈 쿠션을 치면서 힘 배합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 구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자, 이 힘 배합을 꼭 기억하고, 자, 그럼 시타를 하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적구를 원포인트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두께는 한 40%보다 얇아지면 3분의 1 막 이렇게 되면, 자, 투포인트 쪽으로 가서 키스의 우려가 있어. 아까 키스 영상 보셨죠? 그러니까 40% 정도 두께를 설정하시고, 자, 당점은 12시 반이지만 지금 얇은 두께를 쓰기 때문에 분리가 용이해지게 당점을 중앙 쪽으로 한 팁 정도 내리고, 아까 힘 배합 기억하시죠? 일적구가 저쪽 구역까지 올 수 있는 힘 배합, 그 힘 배합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조금 세게, 조금 얇게 치기 때문에 일적구의 힘 배합이 아까 빈 쿠션에 친 힘 배합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힘 배합을 기억하고 제가 한번 시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득점하고 일적구는 우리가 원한 구역에. 자, 이 배치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일적구와 내 수구와의 거리도 가깝고 그만큼 분리가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공이 지금 공 1개 반 정도 오른쪽으로 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방법, 분리가 용이하고 일적구도 이쪽으로 원포인트 쪽으로 가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으로 포지션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두께는 한 3분의 1 정도 되겠죠? 이쪽으로 가게. 힘 배합이 아까보다는 일적구의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아까의 힘 배합보다는 조금 세게. 그래야 여기까지 굴러올 거예요. 장점은 기울기가 있어서 회전량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한식. 두께 한 3분의 1. 아까의 힘 배합보다는 조금 세게. 이렇게 치면 일적구가 이 구역에 오고 목적구가 맞고 나서 이렇게 포지션. 자, 이 배치도 한번 보실게요. 이 배치를 보시면 지금 일적구와 내공이 일단 거리가 아까보다 멀어졌고 내공은 아까처럼 동일하게 이쪽으로 한 개 반 정도 빠졌지만 자, 거리가 멀고 이걸 원포인트로 보내기에는 두께가 너무 얇아져야 돼요. 너무 얇아지면 분리가 안 돼서 내공이 무조건 길어지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첫 번째 방법, 저걸 원포인트로 보내는 두께를 설정하고 절반 정도 치면 되겠네요. 절반 정도 치고 장점은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아까 12시 반이 아닌 1시 당점에 일적구 힘 배합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쳐준다면 원포인트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긴 했다. 그래도 좀 가까운 쪽에서 포지션이 비껴치기 짧게 포지션. 자, 이번 배치도 볼게요. 이번 배치도 만약에 생각 없이 그냥 뒤돌려치기 떴네 하면서 회전 다 주고 이렇게 두껍게 밀어치면 맞기야 맞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포지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I can make a better me. Better believe in your mind, cause it's everything. You can mold, shape,